안녕하세요. 도형을 깨치는 비법 필라토 9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F2 교재에 직육면체 부피를 배울 건데요. 2주차랑 3주차 같이 진행할 거고요. 자, 우리 부피라고 하면 부피는 이렇게 공간을 채우는 부분을 이제 부피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공간이 얼마만큼 큰지, 이 공간은 작은지, 큰지 이런 것들이 부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일 사키나무의 수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은 사키나무의 수를 네모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사키나무 수를 셀 때는요. 제일 밑에 층에 있는 사키나무의 수를 세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층이 몇 층인지를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사키나무는 4개에다가 2개예요. 그래서 밑에는 몇 개가 8개가 있다. 그러면 그게 한 층, 2층, 3층. 몇 층 쌓여 있어요? 3층 쌓여 있으니까 3을 곱해서 8 곱하기 3층 총 24개가 있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키나무가 쌓이는 것처럼 공간을 채우는 게 부피구나 라고 느끼면서 다음 주 볼게요. 사키나무 채우기. 주어진 상자에 한 모서리가 1cm인 사키나무를 빈틈없이 채웁니다. 필요한 사키나무를 네모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여기 있는 상자를 봤더니 2cm, 2cm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2, 가로 2이기 때문에 사키나무를 가로에다가 2개, 그리고 세로에다가 2개로 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층에 몇 개를 놓을 수 있냐? 4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4개 놓을 수 있는 게 몇 센티미터까지 놓을 수 있어요? 5cm니까 5개를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1층에는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런 게 어떻게 5cm니까 5개까지 놓을 수 있다. 그러면 4, 5, 20개의 사키나무를 여기 있는 상자 안에 넣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3일 사키나무 부피입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사키나무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 네모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어야 하는 거는 단위입니다. 자, 우리 길이를 재는 거는 1cm의 단위를 갖고 있고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를 갖고 있죠. 자,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왜 그래요? 네, 맞아요. 가로도 곱하고 세로도 곱하고 높이도 곱하고 각각의 단위도 3번 곱해지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키나무로 나와 있는데요. 사키나무의 수는 지금 밑에 가로로 2개, 그리고 세로로 3개가 있고요. 그러면 1층에 2개, 3개니까 6개가 있어요. 그럼 6개짜리가 몇 층까지 쌓여 있어요? 5층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6, 5, 30개입니다. 자, 그러면 사키나무 하나의 부피가 얼마라고 했어요?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키나무가 30개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3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0세제곱센티미터가 지금 이 사키나무,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일 직육면체 부피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네모 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층 구하고 높이 구하는 거와 같은 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들을 모두 다 곱해주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육면체는요, 가로 곱하고 세로 곱하고 높이를 곱하면 직육면체 부피가 되는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밑에 보면 밑에는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는 더 좋은 점 뭐가 좋아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모서리, 또 다른 한 모서리, 또 다른 한 모서리 3번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 1번 보면요. 1번은 직육면체의 부피입니다. 먼저 가로 4cm, 그리고 세로 3cm, 그리고 높이 3cm예요.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는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3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2번은요. 정육면체의 부피예요.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한 모서리, 한 모서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얼마? 27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직육면체 부피,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 꼭 기억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5일 모서리의 길이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부피가 주어졌어요. 부피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한 모서리, 또 다른 한 모서리, 그리고 또 다른 한 모서리를 모를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우리 그냥 여기 식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피가 32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모서리는 2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모서리는 4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모서리는 네모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2, 4, 8 구하고 나머지 하나가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얼마예요? 네, 맞아요. 4죠. 자,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곳은 얼마이다? 4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고요. 앞에서 배웠던 부피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푸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피의 단위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네모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부피는 단위가 중요해요. 앞에 시간에도 바로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볼 때 읽는 법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보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는 한 모서리가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1cm짜리 정육면체인데요. 이것의 부피는 얼마예요? 1세제곱 센티미터이죠. 자, 그런데 좀 커졌어요. 자, 단위가 커졌어요. 1m입니다. 1m 정육면체인데요. 그럼 이거의 단위는 1세제곱 미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유의할 점, 뭘 유의해야 되냐면요. 1m는 다시 보면 100cm이잖아요. 그러면 100cm로 계산을 하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공이 몇 개? 네, 6개예요. 6개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인 부피가 되는 정육면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게 우리 1m는 100cm야. 그렇기 때문에 1세제곱 미터도 아마 100세제곱 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보다시피 이렇게 센티미터로 단위를 변환했을 때 넓이는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는 1세제곱 미터는 얼마?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정말 주의해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1 물체의 부피입니다. 물이 담긴 직육면체의 수조에서 물체를 빼었습니다. 물체의 부피를 구해 네모안에 써넣으시오. 자, 지금 수조 안에 여기 있는 물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피를 구할 때는 이 수조 안에 넣었다가 수조 안에서 쏙 빼면 그 물만큼이 줄어들겠죠. 이 부피만큼이.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똑같은 수조고요. 한 모서리는 1m. 그리고 또 다른 모서리는 30cm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물체가 들어있을 때는 50cm였는데 물체를 빼고 나니까 40cm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가 아니라 세제곱 미터예요. 그래서 단위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때는 우리 미터는 그대로 있으니까 1미터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서리 30cm를 0.3m로 변환해서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줄어든 만큼이 얼마? 10cm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로 10cm를 얼마로? 네, 0.1m로 변환해서 0.1m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0.03 세제곱 미터로
부피가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줄어든 만큼 구한 부피는 누구의 부피이다? 자, 이렇게 수조에서 빼낸 물체의 부피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쌓기나무 부피입니다. 한 모서리가 1cm인 쌓기나무를 각 층이 직육면체 모양이 되도록 쌓았습니다. 도형의 부피를 구해 네모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뭔가 층이 나누어 있거나 모양이 달라 보이는 건 좀 나누어서 구하면 돼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요. 직육면체로 이렇게 반톡 잘라서 아랫부분, 윗부분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뭔가 모양이 일정하게 나누기가 그렇다라는 경우는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층별로 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있었던 그림은요. 아래쪽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아래쪽에서는 8 세제곱 센티미터인 부피가 나왔고요. 위쪽에서는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 4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합체시켜서 얼마가 돼요? 12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층별로 나누는 거 봤더니 1층은 얼마예요? 맞아요. 3개, 3개죠. 게다가 하나 1cm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층은 3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얼마? 9세제곱 센티미터 나왔고요. 2층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4세제곱 센티미터. 3층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1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다시 합쳐서 전체 부피를 구했더니 1, 4, 9를 모두 더해서 14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5일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건널비가 주어진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네모 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건널비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 이 건널비를 이용해서 한 모서리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24제곱센티미터인 건널비를 갖고 있는 정육면체잖아요. 그러면 24제곱센티미터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면이 6개니까 6개로 나눠줍니다. 그럼 한 면의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한 면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4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앞에 부분 볼게요. 요 부분이 4제곱센티미터래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네, 4제곱센티미터는 한 모서리 곱하기 또 다른 모서리가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2는 4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 모서리는 얼마가 됩니까? 2cm가 됩니다. 자, 그럼 2cm를 갖고 부피를 구해야겠죠? 자, 부피는 한 모서리 곱하기 또 다른 모서리 그리고 높이까지 또 다른 한 모서리 곱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것의 부피는 얼마? 8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플라토 액트북에 있는 1번과 5번의 종이 2개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플라토 입체 주머니에 있는 쌓기나무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는 부피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1번 종이에다가 제가 쌓기나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쌓기나무는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부피는요, 1세제곱 센티미터이고요. 자, 하나를 올리고, 2개를 올리고, 3개를 올리면 3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자, 이렇게 6개를 올리면 6세제곱 센티미터인 부피를 차지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12개까지 사용했어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걸 알고 이것이 1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든 이것의 부피는 12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알아요. 자, 이 부피를 구해내는 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를 치우고 제가 펼쳐서
보면 자, 먼저 3cm는요. 자, 우리 이것이 올려 있었을 때 가로의 길이입니다. 가로의 길이 1cm, 2cm, 3cm.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 2cm, 2cm. 그래서 1cm, 1cm, 2cm가 되고요. 그리고 높이도 1cm, 1cm, 2cm가 됩니다. 이것들을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곱했을 때 12세제곱cm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피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해야지만 이 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쌓기나무로 확인해 주세요.